여러분, 단 하루 만에 161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이거 완전 거대한 금융범죄 현장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범인을 추적하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실전 전략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사에 착수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161조 달러. 이게 단 24시간 만에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그냥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돈입니다.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에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든 엄청난 규모의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했죠. 은은요, 무려 45년 만에 최악의 폭락을 기록했고요. 우리가 안전자산의 왕이라고 믿었던 금마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디지털금? 비트코인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죠.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날 한시에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폭락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대체 뭐가 이 동시다발적인 붕괴를 일으킨 걸까요? 자, 이제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았으니까 왜 그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 보죠. 시장이 가장 먼저 지목한 유력 용의자,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라는 인물입니다. 시장은 이 사람을 금리 올려서 돈줄 쥘 거다, 아주 무서운 매파다, 이렇게 딱 규정해버렸고 이 공포감이 순식간에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거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고개가 갸우뚱해지죠? 과거엔 분명히 중앙은행이 돈 푸는 양적 완화를 비판하던 뭐랄까 전용적인 매파였거든요. 근데 최근 발언들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금리 낮출 수 있다. AI가 디스인플레이션을 이끈다. 이 사람 정말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 매파가 맞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워시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 성장이 더 높은 금리를 필요로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명이 과거의 경제 공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즉, 그가 생각하는 경제 룰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단순하게 매파다 이렇게 단정하기엔 너무 복잡한 인물이에요. 자, 이제 진짜 범인이 드러납니다. 케빈 워시는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에 이미 괴물처럼 도사리고 있던 치명적인 위험, 바로 연쇄청산입니다. 워시의 등장은 이 잠자던 괴물을 깨운 계기에 불과했던 거죠. 50배 레버리지. 네, 이게 바로 이번 사태의 심장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럼 단 2%만 가격이 떨어져도 내 원금 100만 원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계좌 삭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이번 대학살은 바로 이 메커니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끔찍한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요. CME 거래소가 은선물 증거금을 살짝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불을 붙인 거죠. 레버리지를 잔뜩 쓴 투자자들은 담보가 부족해지니까 당장 현금 더 내놔라 바로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근데 당장 현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다른 자산을 팔아야죠. 이때 가장 먼저 팔게 되는 게 뭐냐면 수익이 나고 있고 당장 팔아서 현금 만들기 제일 쉬운 자산, 바로 금이었습니다. 결국 이 금 매도세가 금값을 끌어내리고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의 마진콜을 부르면서 시장 전체로 공포의 연쇄 반응이 번개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공포가 사실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에요. 역사는 종종 비슷한 교훈을 주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다 같이 1974년으로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974년에 폭등하던 금값이 20개월 만에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죠. 이제 금의 시대는 끝났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고 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그 폭락의 끝에서 금값은 무려 8배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공포에 동참해서 파는 게 얼마나 큰 실수가 될 수 있는지 역사가 이렇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은 1974년이랑 거시 경제 환경이 완전히 180도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국가 부채예요. 당시 미국 GDP 대비 부채는 30%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00%를 훌쩍 넘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그때처럼 막무가내로 금리를 올렸다간 미국 정부가 이자 감당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폭락은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만들어낸 기술적인 사건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공포 속에서 우린 대체 뭘 해야 할까요? 이제 분석은 그만하고 당장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레버리지를 청산하세요. 이번 폭락의 원인이 뭐였죠? 바로 레버리지였습니다. 통계가 이걸 증명해요. 레버리지 투자는 95%의 실패를 보장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먼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마음 편한 현물로 갈아타세요. 이게 생존의 제일 원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명확한 가이드가 될 거예요. 금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위험을 방어하는 핵심 자산, 즉 코어 자산입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죠? 이건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초과 수익을 누리는 위성 자산, 즉 새틀라이트 자산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은 변동성이 극단적이라서 투기적 자산으로 보고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 비중도 줄이는 게 맞습니다. 각 자산의 역할을 이렇게 명확히 이해하고 비중을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 하지 마라. 이 격언 꼭 기억하세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V자 반등이 나올 확률은 10%도 안 돼요. 바닥을 다지는 지루한 U자형 회복이 올 가능성이 80%가 넘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레버리지 청산 이후에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기간 조정이 있었어요. 인내심,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적의 매매 전략은 뭘까요? 바로 이 3개월 실천 계획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기간을 사세요. 앞으로 3개월간 내가 투자할 총액을 딱 정하고 매주 기계적으로 나눠서 사는 겁니다. 이걸 달러 코스트 에버러징, 즉 적립식 매수, DCA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내 감정은 싹 배제하고 가격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쓸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싸게 사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기술적 충격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장기적인 이유, 그 펀더멘털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100%가 넘는 미국의 국가 부채,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서구의 투기 자본은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공포에 질려서 이 귀한 자산들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동양의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아주 꾸준히 매집하고 있죠. 이건 역사적인 부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거대한 거래의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